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얼굴을 공개했죠. 웹캠을 켰습니다. 웹캠을 켜고 여러분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자, 얼굴이 좀 괜찮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선생님 여기 뾰루지도 있고 모공도 지금 넓어 보이고 하는데요. 지금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자,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 가보세요. 12페이지. 요 문제 안 했죠? 12페이지.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구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흡연이 청소년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고 그래요. 자, 대상은 금연 교육을 받고 있는 13세 이상의 청소년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자,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요, 많아요? 그렇죠, 많죠. 이 많은 연구 대상을 비교적 단기간에 연구하려면 자료 수집 방법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질문지법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지법의 장점이 어땠죠? 그렇죠,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 또 통계를 내기가 용이했죠. 보통 양적 자료를 수집할 때 많이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지, 질문지 나와 있죠. 또 통계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5번 OX로 가보겠습니다. 가에서는 연구 목적이죠. 연구 목적은 보통 문제 제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문제 제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가치가 중립합니까? 가치가 개입됐습니까? 그렇죠, 가치가 개입됩니다. 이 문제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이 문제 연구해 볼까? 그래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연구자와의 교감이 필요하다. 이 정서적 교감이거든요. 질문지는 그렇죠, 이거 양적, 실증적 연구 방법할 때 하는 겁니다. 응답자와의 교감이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심층 면접법.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하는 참여 관찰법이 있었습니다. 자, 요게 교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것도 X입니다. 다라의 가정은 흡연 동기와 의미를 파악하는 적합하다. 동기와 의미, 그렇죠, 요것도 질적 연구 방법,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X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 2009년 6월 3번 문제는 다 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안 한 것 같아요. 요 문제도. 자, 요 문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 나왔습니다. 연구 방법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딱 떠오르고 문제 시작해야 됩니다. 자, A는 사회문화 현상의 규칙성을 발견하여 일반화한다. 결과를 예측한다. 그렇죠, 벌써 나왔죠? 무슨 연구? 양적 연구입니다. 그리고 B는 인간 행동의 주관적인 내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연구입니까? 질적 연구입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올바른 거 골라야 됩니다. 기억. A는 B와 달리, 항상 사회문화 문제에선 달리라는 표현을 주의하라 그랬죠? 달리라는 건 하나의 속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는 건, 그렇죠, 이건 둘 다입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둘 다 경험적 자료예요. 예를 들어보면 질문지도 경험적 자료예요. 연구 대상이 질문지를 체크한 건 경험적 행동입니다. 면접, 참여 관찰 다 경험적 자료입니다. 둘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질적 연구는 A, 양적 연구에 비해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 낮다. 요거 맞습니다. 결론의 재생 가능성. 요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법칙화입니다. 법칙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 실증적 연구 방법은 어땠습니까?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일반화했죠. 예를 들면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성적이 높을 것이다. 이게 사실로 검증해서 사실로 확인했어. 그럼 어떤 학생이 부모님이랑 팔짱 끼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 그럼 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저 학생 공부 좀 하겠구나 라는 법칙화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론의 재생 가능성, 이건 어디서 높습니까? 그렇죠, 실증적, 양적 연구 방법에서 높죠. 그래서 해석적, 질적 연구 방법은 재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됐고요. B, 질적 연구는 A, 양적 연구와 달리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내는 생활세계, 여기다 형광펜을 치셔야 되겠죠? 생활세계. 자, 형광펜을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생활세계.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내는 생활 세계, 뭐 어떤 동기, 의미 이런 표현 나오면 다 모조리 질적 연구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자, 리를 볼게요. 일반적으로 A는 양적 연구는 귀납적 과정. 일반적으로 A는 어땠습니까? 연역적 과정이었죠. 일반적으로. B 질적 연구는 귀납적 과정으로 결론이. 자, 연역적 과정은 이거 미갈식이었어요, 두갈식이었어요? 두갈식. 결론이 앞에 있었죠. 양적 연구는 왜 결론이 앞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가설을 세우죠. 가설을 무슨 결론? 잠으로 시작합니다. 잠정적 결론. 자, 그래서 잠정적 결론 먼저 때리고 나서 이걸 검증하니까 연역적 과정이에요. 실증적은. 그 다음에 양적 해석적 연구는 어땠어요? 이건 귀납적입니다. 자, 가설, 잠정적 결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가설을 안 세우고 경험해보고 면접하고 참여 관찰해서 아, 이렇구나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뒤에 나와있다. 귀납적 과정. 정답은 3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요. 자, 기억 비교에서 옳은 것 골라야 되는데요. 옳은 것. 자, 옳은 것 고르는 게 맞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갑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 생활의 만족도를 연구하려고 하는데요. 만족도에 차별 경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만족도에 그 개인의 차별 경험 정도. 자, 이를 무슨 지역 고등학교 다문화 가정 자녀들 중 설문에 벌써 자료 수집 방법 나왔죠? 무슨 법? 질문지법이죠. 100명이네요. 그러니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별 경험 정도가 학교 생활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어요. 두 변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별 경험 정도가 많을수록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떨어지죠. 자, 이 상관관계를 보이긴 있어요. 상관관계. 요거 양의 상관관계입니까? 음의 상관관계입니까? 그렇죠.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경험이 높으면 만족도는 떨어진다. 자, 그럼 벌써 나왔죠. 봐. 여기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항상 그래프에서 X축은 뭐가 됐습니까? 이거 원인이 됩니다. 원인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독립변수라 그랬습니다. 독립변수. 그 다음 요건 결과입니다. 결과는 무슨 변수? 결과는 종속변수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볼까요? 보기. 자, 기억은 독립변수. 기억은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종속변수죠. 그 다음 차별 경험 정도는 독립변수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디귿은 질적 연구 방법에 기초하였다. 디귿이 뭐였죠? 디귿이 이 연구. 아, 그렇죠. 이런 연구는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죠.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 아니에요. 리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다.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까요? 모집단 볼까요? 자, 다문화 가정 자녀들 한번 볼게요. 여기서 모집단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다문화 가정 자녀들, 요게 전체 모집단이에요. 여기다 이제 필기를 하세요. 모집단. 그럼 표본 집단은 어디입니까? 표본 집단 무슨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 다문화 얘네들만 선정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표본의 대표성이 높습니까? 떨어집니까? 표본의 대표성이 낮죠. 어떻게 해야지? 자, 표본을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다문화 가정. 이거 지역별로 무슨 지역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지역별로 세밀한 표본을 추출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특정 지역만 추출한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이 낮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리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X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서 비읍을 도출하는 과정. 미음에서 비읍을 도출하는 과정 볼까요? 자, 이건 좀 내리고요. 미음에서, 자, 미음, 수집한 자료. 이게 왜 안 넘어가나? 이걸 넣을게요. 수집한 자료에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여기는 어때요? 그렇죠. 귀납적 과정이죠. 귀납적 과정. 자, 여기서 의문사항이 될 겁니다.
양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아까 어떻게 했죠? 연역적 과정을 쓴다고 했죠. 근데 주의하세요. 양적 연구는 연역과 귀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뭐였죠? 그렇죠.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 문제 제기한 다음 그 다음 뭐죠? 그렇죠.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 다음에 뭐죠? 그렇죠. 이제 연구 설계를 해야 돼. 연구를 디자인해줘야 되고. 이 연구 설계 때 중요한 게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뭐 해야 되죠? 수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해야 되고. 이걸 검증하고. 이걸 결론 도출하면서 이제 일반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가설을 뭐라 그랬죠? 이걸 잠정적 결론이라 그랬죠? 잠정적 결론. 그러면 요 일련의 이 과정, 요 과정은 연역적 과정이 맞아요. 그리고 요 일련의 과정,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결론은 귀납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연역적 과정도 있고 귀납적 과정도 있는 거예요. 위 제시문은 이 밑에 귀납적 과정만 물어봤습니다. 자료 수집에서 결론으로 도출되는 이 과정이니까요. 요거는 귀납적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답은 4번. 그다음 5번. 자, 이거 양의 상관관계니까 음의 상관관계니까 이거 반비례죠. 반비례는 음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연구 주제는 이거예요. 특정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 주민들의 폭력적 행동 양식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려고 그래요. 연구 대상은 공식 통계로 확인된 폭력 범죄율, 여기 수치화된 양적 자료가 나왔네요.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각각에 거주하는 주민이에요. 자료 수집 방법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 벌써 나왔죠 여기? 참여, 관찰법이 나왔습니다. 심층적으로 관찰했다. 연구 결과 B지역 주민들과 달리 A지역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주민들의 타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폭력에 의존하게 되는 맥락적 이유를 밝혀 그들만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게 됐다.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 실증적입니까? 이해니까? 해석적입니까? 그렇죠.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수량화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거 어떻습니까? 수량화된 2차 자료. 요거는 수량화된 2차 자료 보이죠? 어디서 보입니까? 여기 공식 통계로 확인된 범죄율이 높인, 그러니까 통계 자료죠. 통계는 누군가가 가공한 거예요.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차 자료가 맞아요. 누군가가 가공한 통계니까요. 2차 자료는 가공해서 만든 통계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단 심층적으로 관찰한 질적 자료는 맞지만 양적 연구가 아니라 이해하는 심층적 해석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디귿, 계량하기 어려운 인간의 의미를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질적 해석적 연구를 하였다. 맞아요. 생생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낮은, 그렇죠.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제일 낮은 게 뭐였죠? 그렇죠. 참여 관찰법입니다. 참여 관찰은 그들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온몸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무슨스럽게?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또 밑에 있네요. 밑에.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밀추친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야 되는데요. 옳은 설명. 자, 기억. 자, 연구 주제는 이게 잘 안 눌러지네요. 바뀌었나요? 아이고, 안 바뀌네요. 잠깐만요.
이게. 됐습니다. 자, 연구 주제는 고등학생의 스포츠 활동과 행복 간의 관계 연구.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면 행복도가 과연 높아질 것인가? 이 관계를 연구하려고 그래요. 상관관계를 연구하려고 그래요. 인과관계. 왠지 양적 연구, 실증적 연구스러워. 연구 가설은 스포츠 활동의 참여도가 고등학교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독립변수는 뭡니까? 그렇죠. 스포츠 활동의 참여도. 종속변수는 뭡니까? 학교 생활의 만족도. 조사 대상은 무슨 A지역 남자만 했습니다. 왜 남자만 했을까? 남녀 골고루 해야 되는데. 자, 1000명을 조사했고요. 조사 내용은 학교 생활의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 참여 시간, 요게 독립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네요. 질문지법 했습니다. 보니까요, 주당 스포츠 활동 참여 시간이 2시간 미만일 때는 만족도가 이렇게 3.4 이렇게 나오는데, 자, 스포츠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가설은 기각될까요? 수용될까요? 그렇죠. 수용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기억은 독립변수이다. 기억 어떻습니까? 스포츠 활동의 참여도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한다. 어때요? 아니죠. 이거는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특정 A지역만 하면 안 됩니다. 지역별로 또 남녀별로 골고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 그럼 디귿,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디귿은 어떻습니까? 자, 이런 참여 시간, 만족도, 점수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치화된 정의죠. 요거 맞아요. 리을, 질문지법에서는 연구 대상의 주관적 인식을 묻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질문지에서는 주관적 인식을 물어야 되는 거죠. 당신은 교우관계의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그저 그렇다. 자, 교우관계라는 건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을 명문화된 질문지 형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리을은 매력적인 오답이죠. 왠지 주관적 인식은 질적 연구, 해석적 연구에서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리을을 골라라 하면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절대로 리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질문지는 연구 대상의 주관적 인식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매우 만족, 보통, 그저 그렇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갑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갑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자, 연구자 갑은 인종차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질문지법으로 조사한 의뢰 연구에서 무슨 지역 주민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하였다. 의뢰 연구에서. 남이 만든 연구를 봤네요. 그러니까 남의 논문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갑은 직접 무슨 지역을 다니며 호텔과 식당 등에서 인종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상세한 기술, describe, 기술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술을 한 건 이건 explain,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적 자료를 수집했네요. 자, 이건 보통 다니면서 면접도 했겠죠? 혹은 참여 관찰도 했을 겁니다. 호텔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구 대상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손님의 피부색에 따라 다양한 차별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갑은 의뢰 연구 결과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비교하여 의뢰 결론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을은 질문지법으로 그 내면의 의미와 동기는 파악하기 좀 힘들었어요. 그럼 갑은 자료 수집을 좀 바꿨죠. 실제로 호텔과 식당에 직접 들어가서 인터뷰도 하고 참여 관찰도 해보면서 더 심층적인 조사를 해서 의뢰 연구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볼게요. 기억.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어디서 사용됐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의뢰 논문. 이게 뭐죠? 을이 만든 논문입니다. 논문은 몇 차 자료입니까? 2차 자료입니다. 누군가가 가공한 거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용한 방법. 실제성이 아주 라이브하고 살아있는 요거 뭡니까? 그렇죠. 참여관찰법 했습니다. 참여관찰법 했고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자료 수집.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자료 수집 뭐가 있습니까? 요거 질문지법이에요. 또 실험법도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수업 시간 했습니다. 디귿 아니고요. 리을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 특히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 변수의 효과를 검증해 보는 거. 이거 뭡니까? 실험법입니다. 그래서 자, 실험 집단, 통제 집단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 자, 이것도 펜 색깔을 바꿀게요. 자, 야간 대학원을 다니며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직장인 갑은 자신의 직장 동호회 활동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들의 회사 생활 만족도에 사내 동호회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갑은 디귿 자신이 속한 직장 전체 직원들 중 500명을 성별, 연령별, 직급별 비율에 따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급여 수준, 근무 환경,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지를 통해서 조사한 후 동호회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호회 참여 집단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다. 잘 볼까요? 기억은 독립변수다. 어때요? 사내 동호회 활동이 회사 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게 바로 원인이죠. 원인이 독립변수입니다. 이 결과가 종속변수고요. 그래서 1번은 바뀌었어요. 디귿 자신이 속한 직장의 전체 직원들 볼까요? 자, 이게 모집단이고 리을은 어디 있습니까? 500명. 요게 표본 집단이다. 자, 볼게요. 요게 모집단. 자, 이 연구에서 모집단은 뭐가 될까요? 이 연구에서 모집단은 요게 되는 거죠. 모집단은. 자, 직장인이죠.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으로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 그렇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에서 아이고 이거 지금 이상하네요. 대한민국 근무하는 전체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이 갑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 사원들만 해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디귿이 틀린 거예요. 다시 여기서 모집단 뭐다?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으로 봐야 됩니다. 왜? 직장인의 회사 생활의 만족도니까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미음은 실험 집단. 와, 이런 보기 잘 나옵니다. 자, 여기 자료 수집 방법 뭡니까? 요거. 그렇죠. 질문지법이었죠. 질문지법에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나오면 될까요? 요건 무슨 법에서 나와죠? 실험법에서 나옵니다. 항상 뭐 참여 집단, 미참여 집단 분류하고 질문, 자, 요런 말 나오면 요거 틀린 보기입니다. 4번 주제 설정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배제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주제 설정, 문제 제기할 때는 가치가 개입되죠. 얼마든지 가치가 개입돼야 돼요. 이거 심각하니까 한번 연구해보지 않을까라는 주제 설정, 가치가 개입돼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5번 연구 대상의 주관적 가치를 측정하여 규칙성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 연구 방법이 뭐죠? 그렇죠.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강의가 좀 길어지니까요. 여기서 끊고 그 다음 강의 또 이어가겠습니다.